근데 사실 요즘 단연 최고의 핫 이슈는 그 아이돌 학교. 아이돌 학교. 야, 이거면 그렇죠. 난리 났어요. 우리 삼촌들한테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뭐 핫 이슈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화제성이 높은 만큼 사실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연예가 포커스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돌 학교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걸그룹을 육성해서 데뷔시키는 아이돌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겠다. 이게 엠넷의 취지였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신입생을 모집을 했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지난 13일이죠. 첫 전파를 탔습니다. 네.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뭐 기획사 연습생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른 네.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육성 회원이란 제도를 통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컨셉트가 공개됐을 때도 논란이었고요. 제작 발표도 논란이 되었고 첫 회가 방송된 이후에도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야, 네.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무반이 핑크색 내무반이에요. 나 그거 보면서 와, 왜 이런 생각을 진짜 실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아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진사 플러스 퓨드 같다는 느낌을 예.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출발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전체 시청률이 1.3% 정도 나왔고요. 최고 시청률은 3% 정도가 나왔는데 닐슨 전국 기준입니다. 이게 프로듀서 시즌2 첫 시청률보다 높은 성적표거든요. 그만큼 많은 그래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여러 면에서 워낙 퓨드와 흡사하다는 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엠넷의 뭐 쫄깃한 연출은 여전하긴 하더라고요. 국민 프로듀서가 그냥 육성회원 정도로 바뀐 거가 조금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포맷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비주얼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진짜 획기적이긴 해요. 그렇긴 해요, 정말.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획기적이죠. 뭐 엠넷의 기획력은 항상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사실 진짜 사나이였는데 네네. 그 진짜 사나이의 콘셉트가 아이돌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재현되는 걸 보고 좀 속이 좀 뒤집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돌 학교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기숙사를 친목 도모형 뭐 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군대 내무반이잖아요. 내무반에 단순히 이제 핑크색으로 포장만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군대 내무반을 핑크색으로 포장하면은 군대가 친목 도모형으로 바뀌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노력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교실 모습도 그냥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던 그 똑같이 책상이 있고 앞에 교탁 있고 뒤에 칠판 있는 그 형태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과연 그런 개인형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단순히 그 교실을 핑크색으로 칠한다고만 해서 일단 그러니까 여성 아이돌한테 핑크라는 컨셉을 그대로 도식화한 것도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꼭 아이돌들이 핑크색으로 대표되는 거 아니니까요. 미안해요. 그런데 아니고 그런 게 미안합니다. 아니고 저는 진짜 핑크색이 눈에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눈에 당연히 들어오죠. 근데 예, 예. 이게 의도적인 전략인 거죠. 원래 이렇게 좀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핑크로 치장을 해서 되게 아늑하고 따뜻해 보이는 식으로 또 교묘하게 감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엠넷이 색칠놀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이돌을 지망하고 있는 어린 여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성상품화 논란이 방송 전부터 제기가 됐었거든요. 뚜껑이 열린 이후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입학생을 받을 때부터 예쁜 신입생을 찾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이런 슬로건 자체가 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력과 성장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 교가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 예쁘니까라는 교가인데요. 가사를 좀 듣고 놀라긴 했는데 2,500명의 아이들이 괜찮아, 뭐래도 난 예쁘니까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사실 자기의 표현이고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결국은 열등감을 기반으로 한 외모지상주의와 좀 직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방송 전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뭐 비를 맞으며 춤추는 씬이라든지 수영장 씬이라든지 짧은 체육복 씬 같은 게 좀 문제가 됐어요.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은 2,500명의 그 아이들을 그 외모 플러스 알파로 조금 서바이벌 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그게 오디션의 포맷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서바이벌이 강조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논란이 조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제작부 보고회에 그 당시에 연예인 한 분께서 김희철 씨가 네. 예, 뭐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네. 그때 발언을 한번 보시죠. 그러죠. 네, 자, 인터넷에서 성상품화 글들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불편했다. 성상품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취향의 차이인 것 같다. 인터넷은 알 수 없는 바다인 것 같다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저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SNS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네. 기사도 좀 비판적인 논조로 많이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좀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건 일단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적 취향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판타지 실현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전시되는 거잖아요. 전시되고 이용되는 것 자체가 성상품화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아이돌 산업 자체가 원래 일정 정도의 성상품화가 있죠. 이게 떼야 그렇죠.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돌 학교 좀 그 수위가 좀 지나치게 노골적이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화 같은 걸 보면은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의 외모를 품평을 하고 서로의 팔뚝을 비교를 하고 몸무게와 허리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또 일본식 세라복과 체육복, 뭐 부르면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제작진은 등장을 하고 뮤직비디오에서 흰 옷을 입은 채로 아까 나왔지만 물을 뿌리죠. 비가 내리는 컨셉으로 해서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이게 판타지 충족을 위한 그 성상품화의 되게 총화 같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지망생을 연습생을 데려가지 않았는데 좀 전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또 특히나 담임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희철 씨도 그렇죠. 조금 더 예. 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네. 기자님은 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철 씨 발언은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성상품화 논란을 그 네티즌의 치기로 좀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MC이기 때문에 제작진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좀 충분했던 것 같고요. 물론 아이돌의 조건이 외모와 실력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돌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비주얼을 강조하고 있고 숫자가 일단 압도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구성원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버려질 좀 폐기될 상품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포맷이 퓨드와 똑같은데 이 학교가 유독 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배경으로 하면서 조직 문화는 철저히 군사주의적인 룰을 따르고 있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학교 문화의 안 좋은 점을 모두 답습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러니까 학교를 배경으로 했으면 대중이나 어떤 매니지먼트사가 아이돌을 육성하는 어떤 이상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하면서 차별화를 뒀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의 안 좋은 문화만 차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청자가 바라는 것과 제작진의 안일함에서 오는 그 간극이 조금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칼군무 같은 게 퓨드에서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칼군무가 왜 자극적으로 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개성을 자르려고 하는 획일 문화를 그렇죠. 지향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칼군무를 보면은 그 학교의 불편한 문화가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프로그램이 불편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건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진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학교를 세트장 정도로만 치부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점도 있긴 있네요. 제가 또 방송에서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물론 시즌 1도 엄청난 팬이었고요. 근데 그게 사실 당시에도 그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의 원주는 엠넷의 그 슈스케잖아요. 물론 이 프로그램도 해외에서 따온 거긴 하지만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풍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K-팝 스타라든지 위대한 탄생을 비롯해서 퓨드까지 지금까지 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K와 M본부에서 중고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K본부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쯤 되면 질릴 법도 한데도 계속 나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이기는 한데 네. 그렇다면 인기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는 층들은 아무래도 10대, 20대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생존하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3포 세대라는 얘기도 있고 뭐
또 뭐죠? 88세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절박한 꿈을 가진 이들이 어떤 나와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결국 1등을 하고 우승을 하는 건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이지만 그중에 인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외모가 좀 딸리고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인기를 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을 좀 투영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예, 마음도 네. 짠해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곽우진 기자님. 예, 오디션 자체가 흥행 코드로 작용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최고 전성기는 지나갔는데 그 전에 이제 오디션만 하면 무조건 흥행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팔릴 수 있게 할까 이제 제작진이 고민을 한 끝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연자 스토리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들이 있죠. 악마의 편집 논란이 매번 나오는 이유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에 감정이입을 해야만 시청자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박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투표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표를 보지 않으면, 프로그램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 몰라. 얘네들이 이제 낭떠러지를 끝이야. 그리고 절박함을 계속 시청자한테도 심어주니까 내 새끼, 내 원픽. 이번에 우리가 못 도와주면 얘는 진짜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 라는 그 절박함의 이 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절박함을 악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도 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핫 이슈가 되고는 있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두 회를 이제 갔거든요. 앞으로의 진행에서 바라는 거가 있으시면 한마디 네. 하시죠. 좀 짧게 한마디씩만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아이돌 학교를 보면서 놀란 장면이 이미 충분히 예쁜 애들이 30kg 몸무게 대 아이들 부러워하고 그 초콜릿 과자를 숨기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은 매우 위험한 장면이에요. 제작진은 이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앞으로 좀 방향을 고민을 해서 편집과 연출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엠넷이 칼춤을 추는 구판에 자꾸 복비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시청자들이 안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면 안 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슈스케도 생각을 해보면은 안 보아서 결국 폐지된 거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우리가 예. 기사를 많이 써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도 잘 팔리면 계속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이 악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잠정적 피해자와 폭력을 양산하는 이거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청자들 스스로가 아무리 내가 절박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사가 네. 되면 시즌 2를 또 하겠죠. 네. 자,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